자, 오늘부터 이제 전국 3,500여 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사전 투표 시작이 됐습니다. 네, 내일까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1시 기준으로 7%입니다. 지난 대선 때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어젯밤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와의 심야 회동을 시도했지만 불발됐습니다. 자정이 다 된 시각에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을 7시 찾아서 1시간가량 머무르면서 연락을 시도했는데 전화를 아무리 해도 받지 않는다. 그러면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0시를 넘겨 회관을 나섰다고 하는데 그래도 본투표 때까지는 계속 노력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최대 변수였던 막판 단일화가 사실 이제 무산되면서 이번 대선은 3자 구도로 치러질 것 같습니다. 각 후보의 목표도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과반을 넘는 압승입니다. 큰 지지율 차이로 승리해야 안정적인 정부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1강으로 질주하는 이 후보를 좀 추격해야 합니다. 따라잡거나 최대한 지지율을 좁혀야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견제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제3지대 가치를 증명해내야 하고요. 선거비 전액 보전이 가능한 10% 벽을 깨면 보수 진영 내 새로운 대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3자 구도 속 사전 투표율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데 네 분께서는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배정우 부위원장부터요. 네, 현재 마지막 여론조사 지금까지 발표된 것을 보면은 격차가 좁혀지는 여론조사도 있고 또 격차가 오히려 벌어지는 그런 여론조사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45, 6% 정도, 그리고 또 김문수 후보가 35, 6% 정도,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한 10% 정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요약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재명 후보가 선방을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51% 지금까지 민주화 이후에 최고 득표를 했는데 이걸 넘게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김문수 후보가 선방을 하면 40%를 넘겨서 이재명 후보하고 격차를 좁힐 수 있을지 또 기대가 되고, 이준석 후보가 선방을 한다면은 15%를 넘겨서 선거비 100% 보전을 받을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 그런 관전 포인트인데, 문제는 3차 마지막 TV 토론에서 대형 변수가 발생을 했지 않습니까?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언어 성폭력이다라고 해석될 수밖에 없는 대형 돌발 변수, 대형 악재가 터지면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최종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지지율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악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이 10% 미만으로 최종적으로 뚝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이준석 후보가 1차 TV 토론 이후에 한 30에서 40% 정도의 지지율이 새로 들어와가지고 상승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유입된 그런 지지층이 이탈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의 지지층 가운데 여성 지지층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지층이 저는 이탈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지난번 대선에서 막판에 여성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에게 대거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후보는 최종적으로 전망하기는 5, 6% 정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탈한 이 표심이 결국 이재명 후보에게 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최종적으로는 50%를 좀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자, 이제 뭐 여론조사를 계속 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공표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제 깜깜이긴 한데, 이준석 후보의 이제 마지막 이 변수 때문에 그 지지층이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옮겨갈 수 있다고 했는데 또 반대로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요? 예, 저는 예. 조금 시각이 다른데요. 이게 그동안의 여론조사가 나온 그 추이를 보면
어떤 여론조사는 좀 격차가 크고 어떤 여론조사는 오차 범위에서 김문수 후보가 쫓아가는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그 여론조사의 형태들을 분석을 해보면 조금 격차가 나는 거는 현안 문제를 질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지지 후보를 묻는 그런 여론조사 형식을 취하는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격차가 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현안들이 예를 들어 뭐 윤석열 대통령의 그런 거취 문제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내용에 관한 문제를 먼저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지지 후보를 물어보는 그런 여론조사에서는 조금 격차가 난 거고 그게 아니라 아주 심플하게 김문수냐 이재명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여론조사에서는 굉장히 그 오차 범위 내에서 물론 이제 조금 뒤처지지만 그 범위 내에서 추격을 김문수 후보가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본인의 팬덤도 있긴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그런 삼자 구도가 형성이 돼 있었는데 말씀대로 3차 토론의 그날 이제 좀 대형 사고가 터진 겁니다. 이게 여성 연예인과 관련해서 그 여성 연예인이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는데 이게 조회수가 아니라 좋아요가 60만 건이에요. 좋아요가 60만 건이고 그리고 그 팔로우 수가 2,400만 명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한 바로 그 이슈가 토론회에서 나온 그런 그 여성 연예인과 관련한 저속한 어떤 발언들과 관련한 내용들이 또 나오고 근데 그것이 사실은 그 여의도에 계신 분들은 이런 그 여성 연예인 아이돌 연예인의 어떤 파괴력이나 이런 거를 잘 가늠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얼마나 이게 센지에 대해서.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하시고 분석하기로는 적어도 100만 표 이상은 영향력을 미친다. 그런데 이런 영향력이 결국 이제 적어도 김문수 후보한테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는 분명해 보이고 이 논의에는 빠져 있으니까 그리고 이준석 후보와 이재명 후보한테 영향을 미치는 건데 결국 그 발언의 실질적인 발화자는 이준석 후보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를 비판한다고 하면 그거보다 더 몇 배로 세게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비판받을 상황인 거기 때문에 두 분 다 이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고 그 이슈에 대한 반사 효과는 김문수 후보가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단일화 문제가 있는데 사실 뭐 그 본투표까지 노력한다고 했는데 보통 사전 선거에 나와가지고 투표하시는 분들은 내가 누구한테 투표할지가 마음속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고 이제 캠페인과 단일화 영향을 받을 분들은 오히려 본투표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치기 위해 단일화 노력을 계속하는 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선거 막판에 이 젓가락이 또 선거판을 이제 결국 휘젓게 됐는데 두 분의 지금 그 유불리 분석이 전혀 상반되지 않아요? 어느 쪽이세요? 글쎄요. 근데 일단 투표 결과를 예측을 좀 해보자면 결국 여론조사의 흐름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5대 4대 1 정도로 해서 뭐 오차 범위 안에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사실 변수가 있다면 밴드웨건 효과를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원래도 이준석 후보의 그 발언이 없었더라도 마지막으로 갈수록 이준석 후보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고요. 또 하나는 중도에서 유보층이 있습니다. 그 유보층 중에 얼마나 그런 많은 분들이 투표장으로 나갈 것이냐, 그리고 그분들이 누구에게 표를 던질 것이냐도 상당히 중요한 관건인데요.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재명 후보가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51.6%의 득표율을 저는 깰 수 있을 그런 상황이 좀 마련됐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이준석 후보의 그 마지막 대형 악재 발언 때문인데 이거 언어 성폭력이고요. 국민들이 다 보는 앞에서 뭐 본인은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식이라고 했지만 그런 수치감을 주는 방식으로 상대를 검증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그날 토론에서 이준석 후보의 표정을 자세히 보시면 본인도 권영국 후보한테 질문하면서 막 인상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그게 혐오적으로 느낀다고 전제하면서 또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께서는 그 태도를 이미 다 보고 있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이준석 후보가 처음에 출마할 때 판검사들, 변호사들 정치하지 말라고 과거만 캔다고 그러면서 막 비판을 하고 본인이 미래를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구호가 압도적 새로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 하는 거 보면은요. 판검사 저리 가라 식으로 지금 상대방 뒷조사 거의 흥신소 수준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본인이 내걸었던 그 새로움과는 너무 괴리가 큰 거리가 먼 행태를 지금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언어 표현에 문제도 있습니다만은 자신의 말을 바꾸는 이런 이율배반적인 태도까지도 아마 국민들이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아마 한 자릿수에 머무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자, 문종영 대변인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이제 결국 김문수 후보에게 연이어 호재가 조금 생긴 것이 아닌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이유는 우선 3차 토론에서 지금 세 분께서 언급해 주신 그 충격적인 발언, 이준석 후보의 그 충격적인 발언으로 우선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득표한 일은 저는 물 건너갔다라고 보고요. 워낙 그게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제부터 오늘까지 수많은 채널에서 수백만 뷰, 수천만 뷰를 이제 보면서 이게 퍼지거든요. 그래서 이 발언은 아마 대선 투표 날까지도 저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실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득표율은 제가 참 저희 국민의힘 전 당직자로서 말씀드리면 좀 안타깝지만 굉장히 견고했습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가 토론이 이제 진행되면서 사실 생각보다 꽤 많은 층의 득표를 얻은 건 사실입니다. 뭐 이준석이 토론을 워낙 잘한다 뭐 이런 프레임도 있었고 또 워낙 이재명 대표를 효과적으로 공격을 했었는데, 다만 김문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이준석 대표보다는 그 득표율 상승률이 적었습니다. 비중으로 봤을 때. 왜냐하면 애초부터 5에서 한 8% 머무르던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를 넘네 맞네 하는 거는 아까 배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20-30% 이상의 어떤 득표 증가율이 있었는데, 다만 이 3차 토론으로 인해서 이준석 후보를 도저히 못 찍겠구나. 그러니까 할 말 못할 말을 구분을 못하는 후보구나. 이런 인식이 강하게 퍼지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도 도저히 찍을 수 없는 분들. 사실 이재명 후보의 그 아들 리스크는 이준석 후보가 그 어느 정도 사실을 기반으로 말한 거기 때문에 또 그 사실 진위 여부를 따지다 보면 정말로 이재명 후보의 집안은 엉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유권자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저는 그 유권자들이 대다수가 김문수 후보로 이제 표심을 옮길 확률이 좀 높다고 보고요. 오늘 이준석 후보가 아침에 그거를 이제 방어한답시고 자기가 기자회견을 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졸속이었습니다. 이 어떤 국민의 어떤 충격 이런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변명으로 약간 횡설수설을 하는 이 기자회견은 앞으로 김문수 후보가 가장 정상적인 후보, 여성과 남성 모든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가장 정상적인 지도자라는 걸 잘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판이 깔렸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제 저희가 논의하고 있는 이 막판 단일화하고 이 젓가락 발령 관련해서 댓글을 좀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력으로 일어서야 진정한 지도자라고 할 수 있지 단일화 구걸 정치 하지 마라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준석 지지율 안 올라서 결국 본투표 하루 전에 단일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마음은 진짜 이준석이가 한 표 두고 싶은데 젓가락 발언 때문에 돌아서게 됐습니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재명 후보도 아들 때문에 과반을 못 넘길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뚜껑 열어보면 박빙의 승부가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 이준석이 논개 역할 한 거다라고 올려주셨는데, 이거는 이준석 후보가 이제 젓가락 발언 통해서 결과적으로 이제 적장을 껴안고 논개가 이제 진주 남강에 이제 추락을 해서 이제 그렇게 같이 운영을 하잖아요. 결국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정말? 논개를 하는 겁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논개로 할 그 의도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의도는 아니었고. 결과적으로 논개 작전이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결국 이제 그 어떤 화목한 가정, 그 가정을 유권자들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김문수 후보나 아니면 설란영 여사나 그리고 사회복지사인 딸과 사위 이렇게 정말 그 경기도지사도 2번 하고 여러 가지 권력의 핵심적인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검소하면서도 화목한 가정을 이끄는 거, 이것이 그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최고 지도자의 그런 건강한 모습, 건전한 모습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가족은 그게 비하면 굉장히 대조가 됩니다. 본인도 이제 그 형수한테 했던 욕설이라든지 형님한테 했던 그런 행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그 김혜경 여사가 자기 조카에게 했던 그런 심한 말도 다 지금 그 유튜브나 이런 데서 돌아다니고 있고, 그리고 조카도 그 살인 사건에 또 연루가 돼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게 정상적인 가정이냐 이재명 후보가, 그러면 이 두 후보의 대비점 이것이 여실히 드러날 수밖에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이 젓가락 이슈는 과거 대선에도 이 이슈가 있었는데 그렇게 드러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대장동이나 백현동이나 다른 이슈도 많다 보니까. 하지만 핵심적인 거는 그 여성 연예인이 어쨌든 그 사진을 올리면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과거의 대장동 소고기 법화보다 더 사이즈가 큰 이슈로 바뀌었거든요. 그리고 2030 여성과 관련한 젊은 세대한테 어필할 수 있는 이슈로 바뀌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김문수 후보에게는 결과적으로 의도하진 않았지만 호재가 된 건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3차 TV 토론에서 이제 논란이 된 거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젓가락 발언이 이거와 관련해서 지금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아들 음담 패설이 확인된 거다. 이 후보는 몰랐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의 장경태 의원은 젓가락 발언 주체가 이재명 아들이라는 부분은 밝혀진 바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지금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의원직 제명 또 후보직 사퇴 이걸 요구하고 있고요.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의 허위 사실을 악의적으로 공표했다. 그래서 지금 경찰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또 여성계도 굉장히 좀 반발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준석 후보는 사과는 하긴 했지만 그 검증이 필요한 사안 아니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아들이 지난해 10월 법원으로부터 상습 도박, 정보통신망법 위반, 음란 문헌 전시 혐의로 벌금 500만 원 약식 명령을 선고받은 사실, 또 검찰의 공소장 범죄 일람표를 SNS에 게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아침에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었어요. 아들 발언 검증하겠다니까 의원직 제명에 나서는 게 이재명식 독재냐? 어떻게 보세요, 배정 의원님? 일단 좀 우리가 이 방송을 통해서 몇 가지 바로 잡아야 되겠는데 첫 번째 이준석 후보의 폭력적인 그런 발언을 논계에 비유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그건 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논계는 더구나 여성인데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뭐 여성의 성기를 드러내 가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제가 그 발언하면은 문제가 되는 그런 발언임에도 자신을 투신하면서까지 외장을 껴안고 진주 남강에 빠져서 애국했던 그런 논계 행위에 비유한 건 너무나 안 맞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우리가 계속 입으로 표현하면은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직접적으로 이준석 후보가 했던 발언을 언급을 못해서 우리가 젓가락 발언이라고 지금 계속해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젓가락 발언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다. 이거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성 발언이다라고 우리가 좀 정정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은 첫 번째로 공당의 대선 후보가 국가가 주관하는 TV 토론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재명 후보를 악마하기 위해서 결국 낙선 목적으로 이런 문제성 발언을 던졌다라는 그 의도가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 뭐 여성단체 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또 심지어는 법조계에서 사퇴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국회 윤리까지 제소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방식도 자신이 직접 문제 제기를 한 것이 아니고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 형식으로 해서 차도살인 형식으로 이재명 후보를 악마하려는 이런 게 좀 굉장히 문제고 역시 이제 가장 문제는 이런 실수는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실수를 했으면 깨끗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를 하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해서 지금 검증의 과정의 문제다. 오히려 내가 순화를 했다. 라면서 자기 정당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럴수록 이준석 후보는 더 깊은 소령에 빠진다. 그리고 앞으로 좀 전도가 양양할 것이다. 라고 기대했던 젊은 정치인이 자기가 뱉은 그런 말에 의해서 스스로 지금 침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준석 정치 생명 끝났다고 봅니다. 이런 의견을 주셨고요. 자, 이준석이 정신 나간 발언한 건 맞지만 이재명 장남 원글 보니 성 도착증 수준이던데 이런 의견. 자, 이재명 아들 비판하면 마치 이준석 옹호하는 것처럼 몰아가는데 그것과 그것은 다르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자, 지난번에는 대파 들고 이번에는 젓가락 들고 투표하러 가야 하나? 이런 의견. 아들이 아버지 당선을 막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주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대통령 후보의 가족까지 다 검증 대상이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음담 패설을 통해 가지고 처벌받은 약식 명령이 있으면 당연히 그걸 가지고 문제 삼으면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지금 이준석 후보를 우리가 비판하는 건 그 지점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아주 잔혹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언론에서 보도하죠. 근데 보도할 때도 보도 주침이라는 게 있고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그 기준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잔인한 장면을 대선 토론 후보장에 나와서 재연을 한다? 실제로 그렇게 살인을 한다? 그걸 누가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준석 후보가 그 발언을 그대로 읊었거든요. 이재명 후보의 아들 이동호 씨의 발언이라고 주장하면서 읊었는데 본인이 그걸 읊는 순간 자신도 똑같은 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문제 제기를 하려면 문제 제기에 적합하게 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완벽히 본인이 국민들에 대해서 전 국민에 대해서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방식으로 의도적으로 그 발언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 아들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적 처리가 됐지 않았습니까? 본인은 지금 사법적 처리를 받은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또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벌받은 사안을 가지고 와서 똑같은 발언을 자기가 지금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 매우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 네거티브 방식을 자꾸 쓰는데 이제 선거 5일도 아니죠. 이제 4일째 남아 가고 있는데 이제는 이 네거티브 방식도 저는 그 효과를 다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더 이렇게 네거티브에 열을 올리고 끝까지 본인의 잘못도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 저는 정치적인 효과도 이제는 크지 않다. 근데 대통령 가족을 검증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걸 검증에 맞게 정치인으로서 그 대선 주자로서 검증을 하라는 뜻이지 검증을 봉사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이 젓가락 논란을 어찌 보면 이용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김영태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후보가 내 옆에 있었으면 혼났을 거다 이렇게 발언 자체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면서도 그 이전에 성폭력 발언을 한 분들에 대한 비판이 먼저야 된다. 또 얼마 전에 입당했던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표현이 자극적이어도 해당 발언과 비슷한 성희롱 댓글의 원제작자는 이준석이 아닌 이재명 후보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발언 자체를 비판하면서 발언의 배경에는 동의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네. 그러니까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님 같은 경우도 그 이준석 후보를 혼낸다는 얘기는 그 발언의 어떤 전달 방식이나 이런 것들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게 조금 지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장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이유는 사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얼굴이자 상징인데 대통령 선거 토론을 보는 사람들에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 뭐 남성, 여성, 노인분들 수많은 이제 스펙트럼의 국민들이 있는 것인데 이 남성인 제가 봐도 이준석 후보와 나이가 비슷한 제가 봐도 그 순간 정말 좀 어떤 충격적인 혐오감 이런 것들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준석 후보의 어떤 진위, 그러니까 아까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어떤 범죄 혐의를 아주 적나라하게 검증하자 이런 의도와 달리 국민들한테 불쾌감을 줬으면 그거는 아주 참담한 수준의 판단력을 가진 거죠. 그것을 이제 보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통령을 뽑고 투표할 때는 도덕성, 유능함, 그리고 인성 뭐 이 정도 삼박자를 다 이렇게 옳게 갖춘 후보를 우리가 고르는 것인데 적어도 이준석 후보가 도덕성인 측면에서 이것은 국민들한테 아주 큰 오점을 남겼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요. 이준석 후보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발언도 아주 치열하게 제가 볼 때 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토론에서 그 이제 스크립트를 보면서 그 발언을 읽었고 또 이제 한술 더 떠서 그거를 이제 이재명 후보한테 얘기하지 않고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한테 간접적으로 이제 그분 입에서 비판이 나올 수 있게 유도를 했어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바이럴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결국 자기한테 어떻게든 득표 전략이 이렇게 유효하게 되는 이런 전략을 썼던 것 같은데 저는 아주 반대로 실패했다. 국민들의 이런 어떤 충격적인 반응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은 이준석 후보가 너무 정치를 게임, 어떤 토론 이런 어떤 그 전투의 장으로 이해를 해서 이겨서 내가 스팟라이트를 받겠다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해하는 바람에 오히려 큰 부분을 놓쳤다라고 봅니다. 저도 하나만 보탤게요. 하나만 더 보태면 이게 왜 지금 혐오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발언하는 장면 자세히 다시 한번 돌려보시면요. 이준석 후보가 권영국 후보한테 질문을 하는데 본인이 인상을 씁니다. 굉장히 혐오적인 발언이라는 걸 스스로 본인 표정이 드러내주고 있어요. 근데 그런 표현을
적나라하게 이제 국민들 다 보는 앞에서 쓴 거거든요. 그거 왜 썼냐? 결국 이준석 후보는요, 이거 젠더 갈등을 예상을 하고 던진 거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의 위선을 좀 깨보겠다,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문 대변인이 말씀하신 대로 언론의 주목. 지금 우리가 또 이 시간에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효과를 노려서 던졌다. 그 네. 부분이 저는 굉장히 좀 악의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댓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준석은 이재명 손목 뒤집다 지 손목이 꺾인 거다. 이런 의견 줬어요. 이준석이 왜 비호감 1인지 보여준 사례라고 봅니다. 야설 작가 장해찬 답다 동의하는 걸 보니까 이런 의견이 있고요. 이준석은 아들 문제를 공론화하고 싶었던 것 같다. 민주당 아들 검증은 왜 안 하는 건가? 또 이런 의견 주셨고요. 이준석 말에는 불쾌감 느끼는데 이재명 욕설에는 불쾌감이 없고 아들의 음담 폐설에는 왜 불쾌감이 없나? 이런 또 댓글도 주셨습니다.